예, 안녕하세요. 에리크 김준입니다. 지난번 GTX-C가 추가 혹은 연장이 된다면 1탄은 이제 오산역이었고, 오늘은 2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본다. 2탄. 2탄은 어디냐면, 병점역입니다. 병점역인데, 확실한 건 없습니다. 뭐 연장이 된다, 안 된다, 뭐 그것도 확실할 수 없고, 어쨌든 뭐 5월이든 6월 날에 발표를 한다고 치면은 확실한 건 없는데, 그 역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수원에서 남부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일단 1탄을 오선을 해드렸고 2탄은 병점입니다. 병점. 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상. 연장이 된다고 하면 병점, 오산, 평택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병점역입니다. 2탄. GTX-C 추가 혹은 연장이 된다면 철도망에 따라 돈이 보이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역세권의 중요성 강조 안 해도 아시죠? GTX-C는 서울 쪽하고 1시간 이내로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1호선보다 훨씬 더 획기적인 교통선이 될 것 같습니다. GTX 효과 이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GTX-C 이게 지금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그거가 약간 이제 모르는데 그래도 GTX-C가 되면 정말 좋은 거고 연장이 돼서 밑으로 가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어쨌든 병점 자체로서 호재가 있는 도시인 건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GTX-C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했다시피 오산이 있고 트랩이 지금 동탄 신도시에서 이렇게 지금 순환을 합니다. 순환을 해서 또 빨간색 보면 좀 꺾어지는 지점 어디십니까? 병점이죠, 병점. 병점. 자, 오산. 오산도 끝부분이고 끝부분은 또 병점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병점이 끝이고 오산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탄은 병점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호선과 경부선 1호선과 오산 트램역은 만나는 건 시간이 지나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GTX-C가 들어오냐 마느냐 이제 그걸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점 가보겠습니다. 병점역입니다. 병점역. 일단 병점역 바로 앞에는 홈플러스가 있죠. 홈플러스가 있고 이 앞에 병점역,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또 뒤에 동탄까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 지역은 아파트도 굉장히 이제 잘 돼 있고 살기도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 이미 가격이 좀 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 거주하신다면 뭐 살기에는 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쪽에 사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살기 좋기 때문에 계속 실거주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병점력 기준을 이거는 이제 제가 투자적인 관점으로 한번 좀 바라보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투자적인 관점. 무슨 얘기냐면 투자의 가치로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로서 이 딱 내 지점에 딱 들어갔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이게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가격이 올라야 되고 호가도 올라야 되고 어느 정도 가치가 반영이 돼서 쭉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포인트는 어딨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일 때가 아니라 이제 반대쪽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가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2번 출구 방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번 쭉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빠듯하게 도로만 실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도로만 돼 있고 이쪽은 이제 단지별로 딱딱 섹터별로 딱딱딱딱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뭐 건물 같은 게 좀 들어설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들어선 게 없다. 들어선 게 없고 뭐 아파트 한 동 정도 이렇게 해서 LH식으로 이게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0.1 초등학교 2021년 3월 예정. 그리고 병점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입니다. 2666세대. 엄청나게 크죠?
실제로도 여기 가보면은 부지가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이렇게 지금 해서 초등학교 바로 옆에 깔고 있고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병점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마 산업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점역도 바로 누릴 수 있으면서 이쪽도 이제 신번화가가 될 수도 있고 이쪽에 무궁무랑 발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큰 길 따라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안용중학교 이쪽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추천 혹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투자적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는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신현대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에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산주택이라고 있는데요. 화산주택은 지금 실제로는 지금 현재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이게 한 88년 정도 된 이제 주택인데 이거는 아예 매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마 매물이 있다고 해도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는 88년도 되고 대지 지분도 좀 괜찮다 보니까 이게 뭐 거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매물 자체를 좀 거둬들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대 1차 아파트 여기를 보시면 264세대고 현대 2차 같은 경우는 282세대입니다. 현대 1차 먼저 보시면은 1991년식입니다. 91년식. 그리고 신현대 2차 아파트는 92년식입니다. 1년 차이죠. 어차피 여기도 이게 재건축 연한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같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만약에 크게 한다고 하면 이쪽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산주택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되게 노후화된 뭐 전원주택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아파트 단독으로 간다면 1차하고 2차가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학교는 이제 안녕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마트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용할 때는 이쪽에 보면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큰 태안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킹마트라고 있어요. 킹마트라고 있는데 이제 엄청 큰 마트인데 보통 그쪽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자, 현대아파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대아파트 기준은 91년식이고 면적으로서 봤을 땐 15평, 19평, 22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쪽 가보시면 지금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매물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통 월세 끼고 나온 매물, 그 다음에 실제 주인이 지금 사신 분들이 나온 매물, 그리고 전세 끼고 지금 파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15평 같은 경우는 8억 3천에서 8억 5천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평 같은 경우는 1억 한 3천 정도? 그 정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 자체가 일단 현재는 그런 상태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이제 투자 공식이 되면서 지금 매가 자체가 1억이 뭐 조금 넘거나 1억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는 좀 매물이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개별 난방, 도시가스 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5층이 아니고 6층이에요. 6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5층 아파트보다 대지 지분이 조금씩은 빠집니다. 조금씩 빠집니다. 1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지 지분이 이제 15평. 이쪽 보면 이동 같은 경우가 이쪽에 보면 15평인데 15평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약 8평 정도 나옵니다. 8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22평. 22평짜리가 있는데 22평짜리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한 10평 후반, 10평 초반 정도 한 12평, 12평 그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이게 등기등록 때문에 나오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와서 생각보다 대지 지분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는 이제 뭐 땅이지만 그게 이제 보통은 5층까지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층으로 돼 있다. 6층으로 돼 있고 실제로 보시면은 그냥 바로
1층이 바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1층이 아니라 단계당 정도 올라가는 또 1층이 있어요. 특히 3동 같은 경우가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와서 똑같은 1층이라도 반층 정도 올라가야 이제 1층이 구성이 되고요. 3동 같은 경우는 반층을 또 올라온 상태에서 또 올라가서 또 반층을 올라가 1층. 그러니까 2층 같은 1층인 거죠. 2층 같은 1층이 이제 3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6층을 또 계단 없이 엘리베이터 없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6층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얄층은 2층에서 4층 정도가 가장 선호하는 로얄층이 될 것 같습니다. 로얄층이 될 것 같고 주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까지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시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막다른 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들어와서 하에서 주차하고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때는 아무래도 주차하는데 조금 문제는 없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길가를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단지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실제로 사람은 여기가 이제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람은 왔다 갈 수 있는데 차도로는 1단지는 1단지로만 구조가 돼 있고 2단지는 2단지로만 통해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여기가 지금 이쪽 보시면은 이제 태안지구가 이쪽에 윤건능이죠. 좀만 가면은 윤건능이 있고 용주사 있고 이제 태안지구가 이쪽 일대가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돼서 이쪽 일대가 이제 많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많이 바뀌고 그리고 병점역 이쪽 자체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될 거죠. 이쪽은 다 이제 신축이죠. 다 신축이고 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병점 캐슬이 성공리에 이제 계속 쭉쭉쭉쭉 호가가 상승되고 하면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걸어서 병점역까지 이렇게 쭉 오셔서 우측을 펴시면 한 15분에서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파트가 여기까지 와서 거는 거리 정도라면 병점역에서 이쪽 그러니까 태안주공 3단지 4단지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리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리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비슷하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은 이제 워낙 이제 살기 좋고 개발이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가가 워낙 낮죠. 그러니까 이쪽에 비하면 많이 낮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 15평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15평 기준은 원래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실거래가가 한 7천대, 7천만 원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7천에 나온 매물이 없습니다. 없고 15평 기준으로는 한 8,300에서 8,500 정도 하는 매물이 있는데 어 이게 평당 그 경기도 화성 이제 아파트인데 평당 1,000만 원이 안 하는 거예요. 평당 1,000만 원 했으면 15평 기준으로 한 1억 5천 원 찍었겠죠. 1억 5천 뭐 언저리로 찍었을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는 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 되는 가격이고 여기서 이제 두 포인트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이제 병점력 자체 호재인 거예요. 병점력 자체 호재. 뭐 GTX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호재가 예비성을 갖고 있다. 일단 확률은 어느 정도 조금은 갖고 있다. 그거 첫 번째.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1호선 운영하고 있죠. 그거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오산 오산하고 연결되는 그 트랩, 동탄하고 연결되는 그 트랩이 어쨌든 병점에서 끝이 나는 건 계획이 잡혀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완성이 돼서 여태 병점에서 혜택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이쪽은 분명히 뭐가 들었을 것이다. 뭔가 건물 같은 게 상업 건물이라든지 많이 들었을 거죠. 근데 이게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로 여기 지나가면 여기는 이제 들입니다. 들판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쪽은 개발된 호재가 그래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건축도 사업성을 좀 봐야 되는데 사업성의 호재도 약간은 있는 거죠. 재건축이 바로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이 되려면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법하다. 왜? 이쪽도 당연히 성공률 보장해서 다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상업수도 다 돼 있는데 충분히 병점력은 계속적으로 커 나가는 격이고 이쪽에서 분명히 약간의 이제 입기는 오겠죠. 입기는 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아파트끼리만 할지 아니면 더 크게 같이 화산주택하고 같이 묶어서 할지는 그거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서쪽으로는 지금 태안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방촌역 자체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역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서 15분 혹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로 가면 훨씬 가깝죠. 차로 가면 6분 정도 가니까 가까우니까 이거는 충분히 지금 투자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굉장한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15평 기준은 뭐 3,500에서 한 6,000 정도 러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단점은 약간의 이제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어서 뭐 그런 정도? 약간 완벽하게 평지는 아니다. 그 점만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경기도 화성에 평당 1,000만 원이 안 하는 아파트고 공시지가 1억이야. 어차피 나는 지금 신혼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미래적으로 좀 갖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투자적으로 약간 후보군 리스트에 두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2탄은 병점력 가까운 아파트 중에 뭐가 좋을까 해서 제가 보다가 이 아파트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으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도움 많이 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